그러니까 민법을 잡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부터는 이제 백선특강, 민사특별법에 관한 백선특강이거든요. 2강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하고 다음 강의까지 들으시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좀만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민사특별법에서 첫 번째 뭘 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겠죠. 자, 1번 보시면 다음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 틀린 걸 찾으라고 하네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요, 주거용 건물이어야 돼요. 언제 주거용 건물이냐? 임대차 계약할 당시고요. 또 실제로 건축물 대장에 뭐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1번, 처음 새 들어올 때 건축물 관리대장에 공장으로 되어 있는 건물, 요거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 안을 고쳐 방과 주방을 만들어 놨길래 계약했어요. 그럼 계약할 때 방과 주방 주거용 건물이니까 계약해 살림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지려면요, 인도받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꼭 임차인의 주민등록일 필요는 없다. 임차인이 아닌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므로 2번,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아내와 자녀만 전입신고를 하고, 그러면 가족은 전입신고한 거죠. 주민등록한 거죠. 따라서 대항력이 있어요. 본인은 전에 살던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옮기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권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또 같은 취지로 3번, 주택임대차 계약은 시골에 사는 아버지 이름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학생인 아들, 가족이죠. 입주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도 맞는 질문인 겁니다. 4번, 저당권 등 어떤 권리도 없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했으나 얼마 후 저당권이 설정돼 서둘러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요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권을 갖췄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진 않아요. 근데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배당 순위는 저당권자가 1순위고 이 주택 임차인은 2순위인 거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받고 돈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그 경매가 되었고 배당을 선택해 받아보니 앞선 저당권자 받아간 후 남은 것이 적어 보증금의 일부만 받게 되었다. 이 경우 나머지는 못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X고 답은 4번인 거죠. 소멸되지 않습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추가로 기억할 것은 다만 이 주택이 또 경매가 됐을 때 2차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이죠. 저당권이 한개 설정돼 있는 집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게 대항력권을 갖췄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소멸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얼마 후 또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다. 이때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소멸되니까요. 답은 4번이죠. 이 4번과 5번 논리는 확실하게 내 것으로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다음날, 이길날 0시인 거죠. 빵시. 따라서 이 길에 동일자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이 저당권자는 0시보다는 빠를 수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임차권이 더 빠른 겁니다. 경매가 되더라도 이 주택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저당권 실행된 경우도 임차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명의신탁자는 임대차가 소유자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대항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았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임차인은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의수탁자는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자,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이때 제3자로서 해저로부터 보호받으려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돼요. 문제를 보시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임대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말만 있지 이 사람이 등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매수인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의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해요. 그러면 이 임차권보다 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는 거죠.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소멸돼야 되므로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5번.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했어요. 근데 경매가 되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질문, 틀린 질문은 3번이고 이 문제도 참 중요하네요. 그죠?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3번.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전입신고를 정확히 하게 돼요. 다가구 주택은 집원만, 다세대 주택은 동호수까지. 따라서 1번.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동호수의 표시 없이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사람은 전세권도 있고 주택 임차권도 있고요.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이때는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로 따로따로 작용한다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다면 전세권자로서는 배당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X가 되는 거죠. 3번. 우선 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분리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의 양수인인데 비금융기관입니다. 이 사람은 주택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X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왜 부의금융기관이라고 해놨느냐. 만약에 이 채권의 양수인이 금융기관이면 내용이 달라져요. 채권의 양수인이 금융기관이라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이 일반인이라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없지만 그 양수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더 기억한 거라면 양수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권도 대의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다만 아무리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형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했어요. 자, 언제 주거용 건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죠? 임대차 계약할 때. 그래도 임대차 계약할 때 주거용 건물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니까 소액 임차는 특별한 사정이 온난 보증금 등 일정액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근저당권이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이에요. 주민등록의 신고예요. 전입신고의 신고예요. 뭐냐? 우리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이 수리받은 것이 전입신고를 한 때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이라도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신고로서 요력이 발생한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갑은 4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X주택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갑의 저당권 등기가 맨 처음이죠. 그 병은 2017년 10월 1일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의 임차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09년 2월 16일 현재까지 살고 있다. 자, 주택 임차권자인 병이 두 번째잖아요. 2018년 1월 10일 정의 을에 대하여 3천만 원의 채권을 X주택을 가압류하고, 자, 세 번째로 뭐가 있었습니까? 가압류가 있었죠. 정의. 2018년 4월 10일 문은 을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주택의 저당권, 무의 저당권 등기는 뭐죠? 네 번째죠. 2019년 2월 16일 X주택은 무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A에게 매각되었고 배당할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병의 주택 임차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게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소멸돼야 돼요. 따라서 1번 A는 경락인은 을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자, 가압류가 세 번째고 저당권이 뭐죠? 네 번째란 말이죠. 가압류권자와 후순위 저당권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동순위, 순위가 같은 것으로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과 무는 동순위이기 때문에 가액의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 배분 받거든요. 따라서 2번.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의 우선함으로 X예요. 무는 정액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경매로 인해 병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병은 A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맞네요. 답은 뭐죠? 3번이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었으니까. 4번. 병이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갑이 1순위로서 배당받고 병이 2순위로서 배당받기 때문에 병은 갑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5번 병이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병이 적법한 배당 요구 없어서 정과 무에게 배당된 경우 병은 정과 무에게 부당이 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자로서 배당 순위를 부여받으려면요.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지 않고요. 따라서 정과 무에게는 부당이 된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복잡하지만 실제로는 결국은 주택 임차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그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거죠. 5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이 신청할 수 있냐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등기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이나 임차권 등기가 경유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고 경매나 공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취득한다는 지문도 물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물론 원래 있던 사람은 대항력을 상실하더라도 계속 뭐가 돼요? 유지가 되겠죠.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이나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계속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니까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상실한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에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요건을 구비했더라도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비용은 물론 누가 부담해야 되겠어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6번입니다. 갑은 을을 채권자로 아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무의 아파트예요. 그러면 지금 을의 저당권이 가장 빠른 거죠. 3년 기한 임차에 거주하고 있는 중에 무가, 그러면 임차권은 뭐죠? 갑의 임차권은 뭐죠? 두 번째죠. 다시 병으로부터 금전을 대출을 받고 저당권 설정했다. 병의 저당권은 뭐죠? 세 번째예요. 갑은 이사 오면서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라 했으나 확정일자는 병의 저당권 이후에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요 갑의 주택 임차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었기 때문에 무조건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고요. 배당 순위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그죠? 병이 2순위, 갑이 뭐죠? 3순위라는 점이죠. 갑이. 배당 순위는 왜요? 배당 순위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또 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죠. 1번, 을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경락대금에서 갑은 을과 병이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맞죠? 왜요?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갑이 뭐죠? 3순위니까. 2번, 을과 병 중 누군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된 경우 갑의 임차권은 자녀 존속기간이 있더라도 원칙주 소멸한다. 맞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게 대항력권을 갖췄기 때문에요. 3번, 병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에 경락대금에서 갑의 보증금이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 X죠.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었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 경락대금에서 갑은 보증금이 관하여 병 다음에 후순위다. 왜요? 을병갑순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요 갑은 지금 무조건 소멸되니까는 또 배당 순위 3순위니까 피해보고 생겼잖아요. 이때 갑이 취해 가장 좋은 방법은 요 을의 저당권이 소액이라고 나와 있죠. 얘한테 돈을 갚을 필요가 있죠. 만약 갑이 을에게 돈을 갚게 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을이 아닌 병으로 바뀌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갑의 주택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잘 살다가 경락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만
돈을 변제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5번. 갑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무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법률 관계에 대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라고 꼭 관계를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죠. 답은 3번입니다. 7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이죠. 자, 기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기가 아니라 3기이기 때문에요. 니은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당한 보장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쌍방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이 이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가 없었다면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번은 아니죠. 디귿번, 임차인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 중 일부를 전대했다. 거절할 수 있어요. 리을번도 아니네요. 자, 왜냐하면 파손의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죠. 따라서 단순한 과실이 아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지만 파손의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아닌 거죠. 미음번. 자, 두 가지를 조심하시는데, 자, 일단 재건축을 이유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는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 일부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을 언제 고지해야 되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고지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되는 건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고지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고요. 또 전부 또는 일부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 문제의 답은 기억, 리을 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시험에 잘 내고 있으니까 꼭 확실하게 좀 요 4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8번입니다. 갑은 서울에서 상가를 운영하기 위하여 보증금 2억 원, 월세 8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럼 환산해 보죠. 지금 보증금 2억에 월세 800이면 10억이죠. 환산 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입니다. 800만 원 곱하기 100이면 8억이고 보증금 2억이면 합치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축제가 대단히 높습니다. 다만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조심할 것은 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지 않아요. 두 번째,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해 줍니다. 1년이라는 최단 기간 보장해 주진 않아요. 또 법정갱신에 대해서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기가 아니라 3기를 지급해야 계약을 해지당한다는 규정 적용해 주고요. 네 번째,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해 줍니다. 1번. 갑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2길 0시에 대항력이 인정된다. 맞는 거죠. 다만 우선변제권이 없으니까 2번. 갑이 임대차 계약서의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없다. 맞는 거죠. 자, 2기가 아니라 3기죠. 갑은 차임의 지급을 2기가 아닌 3기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게 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되니까 4번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5번이죠. 왜냐하면 최단 기간도 보장하지 않고 법정갱신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갱신 되면 그 존속기간이 1년인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5번이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다음은 집합 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이 다 잘못된 거죠. 자, 1번은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죠. 집합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득에 거쳐서 재건축할 수가 있다. 물론 맞는 질문이겠죠. 자, 의결 정도수 몇 분의 몇입니까? 5분의 4예요. 그래서 5분의 4 이상의 다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3번이 답인데. 자, 여러 동의 건물을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는 경우에 이 5분의 4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마다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어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번.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각 건물마다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니까 개개의 각 건물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에 재건축 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재건축 결의가 있는 때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참가 여부에 회답할 것을 최고하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최고는 서면으로 해요. 그래서 서면으로 최고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5번. 이 최고 기간 내에 말을 씹었어요. 확답을 안 했어요. 그러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을 확정하게 되면 시가로 매도로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